훌륭한 미드필더는 전투적이면서 동시에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기초 체력도 탄탄해야 됩니다. 옛날에 월드컵 때도 히딩크 감독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기초 체력, 그러니까 체력이 튼튼해야지 90일 동안 압박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기초 체력 많이 올렸던 것 같고, 해외 유명 선수들도 주눅 들고 선후배 사이 위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플레이가 안 나온다고 해서 반말을 하게 한다든지, 반말보다 존댓말을 세게 하지 않는다든지 선후배 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처음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드업을 해서 그때 8강, 4강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세계적으로 압박 축구가 대세가 되면서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미드필더가 경기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미드필더가 조직에서는 리더급과 실무자를 연결해주는 조연급인 링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중간관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떤 조직에서는 보통 부서 내 줌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를 치면 상병 정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간 허리 라인이 튼튼하면 어떤 프로젝트도 쉽게 이어갈 수 있죠. 아래와 위를 연결해놓은 이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신구 세대 사이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만 공식적으로 약 3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700만 명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조직 내 숨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링커는 팀장이나 임원처럼 특정 직책은 아니죠. 하지만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팔로워처럼 다수는 아니지만 우리 몸의 척추와 같이 조직의 중심을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실제 조직에서는 링커의 직급이나 업무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특별한 연구 결과도 거의 없습니다. 링커 본인도 내가 링커인지 인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최근 링커십 관련 저서에서 최고의 링커가 되기 위한 6가지 원칙, 즉 능수능란한 경청가, 그리고 중재적인 통역자, 관계 경영자, 지식의 중재자, 평가적인 반대자, 중립적인 응원자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조직이 최고의 리더와 그리고 최고의 팔로워로 구성되었는데 실패한 경우를 분석했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링커, 즉 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스트라이커 역할 골만 넣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기만 앞에서 나서고 싶고 달리고 싶고, 이런 중간에서 허리 라인, 그러니까 수비도 하면서 중간을 연결해주는 김민재 같은 선수, 이런 그 미드필더가 없는 조직에서는 성과가 많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링커는 리더에게는 신뢰를 주는 참모이자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동지입니다. 팔로워에게는 또 다른 스타일의 중간 관리자이자 리더의 부족한 2%를 채워주는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팔로워들을 대표해서 리더에게 직원들의 정서를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도 하죠. 리더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두고 고민할 때 솔루션을 제시하고 팔로워의 개인적인 고민을 파악하여 애사심을 높이도록 도와줍니다. 이렇듯 링커는 조직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능력을 갖춘 링커를 사실 찾기는 어렵죠. 보통 고참 대리에서 차장까지 전국에서 최소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링커들의 속사정은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으며 임원이나 부서장에 눌리고 젊은 직원들에게 치인다고 생각하기 쉽죠. 누가 고생한다고 인정하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내가 나서서 고생하냐?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링커는 리더와 팔로워만큼이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팔로워에서 올라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링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며 차세대 리더군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드필더 분도 힘이 나죠. 그냥 계속 일만 시키고 중간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밑에 직원한테 치이면 미드필더 링커들 일만 나나요? 하기 싫죠. 요즘 가뜩이나 회사 잘 안 돌아가고 MZ와의 기존 간부들과의 세대 차이가 많이 심한데 중간에 끼면은 그냥 싫죠. 사람이란 게 인정해주고 또 그런 역할을 주고 룸을 주고 역량을 개발해주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을 때 더 힘이 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혼자는 어렵지만 누군가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면 회사 생활 맛이 나곤 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미생에서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 있는데 거기 보면은 차장이랑 임시완 사이에서 대리 하나가 있죠. 뽀글뽀글 어떤 대리가 중간에서 링커 역할을 하죠. 5차장이죠. 5과장에서 5차장 됐고 그때 임시완은 계약직 직원인가 그랬는데 중간에서 대리님, 그분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로 나왔던 분 같은데 요즘 그분 잘 나가죠. 그분 감초 연기를 잘했는데, 그래서 그렇듯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링커, 미드필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임원진과 부서장급이 챙기지 못한 빈틈을 링커들이 단단히 연결해주는 조직은 공동의 목표 달성은 물론
개인들의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링크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따라 고민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정의내리고 그리고 조직과 개인 사이에 리베로처럼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라면 또 간부진이라면 조직 내 직장인으로서 뭔가 사항이 된다면 우리 조직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링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충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공식적인 타이틀이 있는지 PM, PO,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오피서, 브랜드 매니저 여러 가지 타이틀을 만들 수 있죠. 그런 걸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링크들 대리진에서 과장, 차장 정도 되는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과 실무진 사이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에자일 하지만은 그 쉽나요? 지금 직원들은 주 52시간이다, 가족 친화 계정이다, 탄력 근무다, 재택 근무다 여러 가지 근무 형태는 다양해졌는데 부장 입장에서는 회의 한번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워라밸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개성강한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더욱더 저는 링커로서의 중간 관리자들이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자일 조직을 가기 위한 중간에서 멀티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우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성장시켜주고 하면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